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다. 지은은 손에 든 열쇠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고 민지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침대에 왜 내 짐이 놓여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웃었다. 내가 먼저 왔어. 너야말로 왜 내 공간을 침범하는 거지? 그녀들은 둘 다 대학원 조교로 학과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뽑힌 엘리트였다. 하지만 오늘 기숙사 배정 실수로 인해 같은 방에 유일한 침대를 놓고 대치하게 되었다. 지은은 28살, 명문대 출신으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기업인으로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걸 원했다. 민지는 27살, 지방에서 올라온 야심찬 여자로 학업과 일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어머니는 홀로 키운 딸이 정상적인 길을 가길 바랐다. 그날 저녁,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건 실수야. 관리실에 항의하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항의. 그럴 시간에 내가 양보해. 난 여기서 살아야 해.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은 가족의 압박을 떠올렸다. 집에서 매일 오는 전화, 언제 결혼할 거니? 내 나이 되면 안정돼야지.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지야, 여자 혼자 서울에서 뭐 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해? 밤이 깊어지자 둘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침대는 하나뿐이었고 지은이 소파에 누웠다. 하지만 불편함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하필 이 여자랑? 그녀는 지은의 날카로운 눈매를 떠올리며 가슴이 도었다.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교수님이 칭찬했다. 지은 씨, 민지 씨, 둘 다 훌륭해. 함께 프로젝트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민지도 마찬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면서 그들의 대치는 더 깊어졌다. 저녁에 돌아온 방에서 민지가 먼저 폭발했다. 오늘 내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챘어. 지은이 반박했다. 그건 내 생각이었어. 싸움은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민지의 솔직함에 끌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민지도 지은의 지적인 매력에 흔들렸다. 하지만 둘 다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지은의 친구가 물었다. 민지랑 어때? 이상한 기분 들지 않아? 지은은 부정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할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해야 했다. 한 번은 민지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곤하지?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뭐지? 그녀는 황급히 손을 뗐다. 민지도 당황했다. 왜 이렇게 가까워진 거야?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야. 지은은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민지야,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이상한 소문 날라.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싸움 속에 숨겨진 끌림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민지가 지은을 기다리며 우산을 가져왔다. 같이 가자. 지은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은 잘못된 거야.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다. 민지도 봤다. 나도. 소문은 학과 전체로 퍼졌다. 지은은 수업 중에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지은 씨, 민지랑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부정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에게 알려지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민지는 더 강하게 느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민지야,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사실이니? 민지는 웃으며 넘겼다. 엄마, 헛소문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프로젝트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교수님이 칭찬했다. 둘의 조합이 최고야. 하지만 그 뒤, 지은과 민지는 더 멀어졌다. 지은은 일부러 민지를 피했다. 이 감정을 억눌러야 해. 민지도 마찬가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서로를 생각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민지의 미소가 왜 이렇게 잊히지 않을까? 이건 죄악인가? 민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나도 내가 좋아.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가자. 내 미래를 생각해.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나 혼자 결정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같은 나이에 뭐 해? 여자답게 살아.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어머니도 방문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서울은 위험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 여자 혼자서 빨리 결혼해 라고 압박했다. 둘은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피하지 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그냥 동료로 지내자. 하지만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가 털어놨다.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좋아. 하지만 숨겨왔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나도. 비슷해.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끌림이 폭발했다. 하지만 지은이 물러섰다. 사회가, 가족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민지와 함께 있는 꿈, 행복하지만 주변의 비난이 쏟아지는. 깨어나서 그녀는 결심했다. 숨겨야 해.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숨기다 지쳤어. 다음 날, 학과 파티에서 민지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우리, 솔직해지자. 지은은 두려워했다. 안 돼, 소문날라. 하지만 민지는 손을 잡았다. 상관없어.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소문은 더 커졌다. 그 둘, 레즈비언인가? 지은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전화가 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치료받자. 지은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치료. 나쁜 병인가? 민지의 어머니도 화를 냈다. 민지야, 그런 더러운 감정 버려. 둘은 각자 고통받았다.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놨다. 나, 민지가 좋아. 하지만 친구는 동정했다. 한국에서 쉽지 않아. 민지는 혼자 울었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 둘이 다시 만났다. 기숙사 방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포기할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모르겠어. 그들의 포옹은 깊었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배신의 씨앗이 싹 텄다. 학과의 한 동료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교수에게 보고했다. 그 둘, 부적절한 관계예요. 교수님의 호출이 왔다. 설명해봐. 지은과 민지는 창백해졌다. 이제 끝인가?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지은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오해야. 그냥 친구예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었다. 소문이 너무 커. 조심해.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가면서 민지가 지은에게 속삭였다. 우리, 정말 끝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지은아, 그 여자랑 끊어. 내 인생 망치게 하지 마.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내 감정이야.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건 병이야. 병원 가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고 울면서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도와줘. 민지는 달려왔다. 기숙사 앞에서 둘이 만났다. 지은아, 같이 도망칠까?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막았다. 사회의 정형이 그들을 압박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전통을 지켜야 해. 지은은 그걸 보며 절망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다시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내가 왜 그래?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야.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럴 수 없어. 둘의 관계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몰래 만나고 몰래 연락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이 커졌다. 지은은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성적이 떨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 학과에서 압력이 왔다. 둘 중 하나가 그만둬야 할지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게. 내 미래를 위해. 민지는 화를 냈다. 왜 내가 결정해? 같이 싸우자. 큰 대치가 벌어졌다. 지은의 집에서 아버지가 민지를 불렀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상해졌어. 민지는 떨면서 말했다. 아저씨, 우리는 사랑해요.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지은은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빠 말이 맞을까? 하지만 민지의 눈을 보니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빠, 나 민지 사랑해. 아버지는 충격으로 자리를 떴다. 그 후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를 놓아줘. 내가 해치는 거야. 지은은 울었다. 저도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둘 다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정말 그럴까? 둘이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결혼할까? 해외로 가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일은? 갈등은 내적으로 깊어졌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의 비난을 받다. 너 같은 딸 없어. 깨어나 울었다. 민지도 마찬가지.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면 아니었다. 학과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교수님이 말했다. 둘 다 그만두거나 관계를 숨겨.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가? 민지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한숨 쉬었다.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친구가 소문을 더 퍼뜨렸다. 그 둘, 정말 사귀는 거 맞아. 지은은 친구를 대면했다. 왜 그래? 친구는 내가 걱정돼.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상처받았다. 정상? 나쁜 거였어. 민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동료가 민지, 그런 거 그만해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아버지의 말은 충격이었다. 내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압력이 와. 그만둬. 지은은 울면서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우리 헤어지자.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은 가족을 잃을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상처받아 도망쳤다. 배신이야. 민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집으로 갈게. 어머니는 기뻐했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찢어졌다. 지은도 후회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민지 없이 어떻게 살아? 몇 주 후, 둘이 다시 마주쳤다. 학과 행사에서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잘 지내?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하지만 민지는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 후 민지는 다른 도시로 이직을 신청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이게 끝? 가족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어때? 지은은 만났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다. 민지 생각만 나. 민지의 어머니도 빨리 결혼해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소개팅에 나갔지만 실패했다. 여자만 좋아.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상담사는 정상적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정상? 왜 사회는 아니라고 해? 민지도 책을 읽었다. 동성애에 대한 책, 나 혼자 아니야. 그녀는 결심했다. 지은을 되찾자. 둘이 다시 만났다. 민지가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나 없이 못 살아. 지은은 문을 열고 안겼다. 나도,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민지를 쫓아냈다. 다시 오지 마. 지은은 아버지와 싸웠다. 아빠, 나 행복하게 해줘. 아버지는 그 행복이 내 인생 망쳐라고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알게 되었다. 민지야, 그 여자 때문에. 민지는 네,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왜 하필? 하지만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쌌다. 이게 대가야?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둘, 이상해. 직장에서 압력이 왔다. 이미지 안 좋아. 지은은 승진을 놓쳤다. 민지도 마찬가지. 이 선택의 비용,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괜찮아. 같이라면.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돌아와. 지은은 아빠, 이해해줘 라고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기다렸다.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해. 지은은 돌아와 안겼다. 함께할게. 그들의 관계는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왔다. 동성 결혼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 지은과 민지는 그걸 보며 희망을 가졌다. 변할 수 있을까? 희망 속에 현실이 다가왔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압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한 번은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후회돼. 민지는 안아주며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지야, 행복하니? 민지는 네,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반가워 라고 말했다.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했다. 연락하지 마. 지은은 편지를 보냈다. 아빠, 이해해줘. 답은 없었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 보도되었다. 혐오 범죄 증가. 지은은 무서워했다. 우리도, 민지는 조심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내적 식성이 왔다.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야? 숨기지 않을게. 민지도 마찬가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로맨틱한 순간들, 함께 산책, 서로를 위한 요리. 하지만 항상 그림자가 있었다. 큰 선택의 순간이 왔다. 해외로 이민 갈 기회가 생겼다. 거기선 결혼할 수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민지는 우리 미래를 위해. 지은은 결심했다. 가자. 하지만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었다. 지은아, 와줘.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해. 내 행복을 빌어. 지은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 민지도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축복해줘.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들은 해외로 떠났다. 새로운 삶, 하지만 한국을 떠올리며 아팠다. 이게 옳은 선택?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결혼했다. 사진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변화의 바람, 지은과 민지는 돌아올까 고민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물었다. 우리 선택, 후회 안 해? 대답은 아니, 하지만 독자에게 묻는다. 이들의 사랑은 사회의 틀을 깨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용기 있는 진실이었을까?